닫고 있는 서정 아트센터는 큰 틀에서 보면 법인이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 정도의 법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서정 아트고요. 그거는 이제 갤러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서정 프린팅이라고 해서 유통을 맡고 있고요. 하나는 디자인 컨설팅 그룹이라고 해서 부동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디자인 컨설팅 그룹이 서정의 이대희 대표의 D와 그리고 C의 빛날리를 따서 디자인 컨설팅 그룹인데 거기에 8분의 우리 자문단이 계세요. 그 자문단은 옥션사 대표 그리고 옥션사 실무이사님들 그리고 경매사 그리고 대형 갤러리 관장 그리고 큐레이터 그리고 국내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한 분이 더 들어오신 게 이제 이정수 회장님이 여기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컨설팅 그룹이 이제 서정아트에서 왜 만드냐면 서정아트는 국내 4번째 규모의 대형 갤러리사입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에는 이제 그 옥션사로 갈 회사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서울 옥션, K 옥션이 있는데 그 다음 3번째 옥션사로 갈 회사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 한남동에 이춘환 화백, 즉 서정의 아버지시죠, 부친이신데 이춘환 화백 미술관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규모의 이제 이 그림 사업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디자인 컨설팅 그룹은 이제 앞으로 부동산과 그림이라는 영역을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디벨로퍼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땅을 좋은 걸 또 사시고 매입해서 한남동이나 주로 청담동에 지금 땅을 매입하고 있고요. 그 땅에다가 갤러리 개념으로 져서 대기업이나 이제 큰 회사에다가 다시 되파는 개념의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정수 회장님이 이제 발탁이 되셔서 8명의 자문단 안에 들어오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이정수 회장님이 하고 있는 도시계획에 관련돼서 마이크 잘 안 들리나요? 네. 저는 좀 답답하게 느껴져가지고 소리가. 그 마이크는 카메라에 녹화되는 마이크라서 화면을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공투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어쨌든 간에 그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사실은 6개월 전부터 검토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회장님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우리 이정수 회장님한테 직접적인 인폼, 즉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안들을 사실은 좀 많이 정보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8분의 자문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정보도 많이 또 수집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정수 회장님은 극구 그 투자나 먼저 그 선점을 안 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기 초공투 회원님들과 첫 번째 작품을 같이 만들고 싶다라는 의사표명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김강희 리더님하고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좀 한꺼번에 시작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현황을 잠시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코인도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한 70~80%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아마 지금 한 54,000원? 네, 거의 반 정도 빠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도 조금 침체기죠. 그리고 주식시장도 곤두박질 치고 있고 국제 유가도 많이 지금 오르고 있고 13년 만에 엊그저께 보니까는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1,300원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저희가 앞으로도 아마 이 경제 침체는 약 2년에서 3년,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속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에 대안이 있느냐? 먼저 이슈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부동산 투자로 그 다양한 영역, 재건축, 재개발, 빌라, 그다음에 도시계획, 아파트 투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익과 그리고 여러 자산을 불리신 걸로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좋았어요.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좋아야 되고 이게 끝이 날 때까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번 거를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유지시키고 그리고 또 잘 관리하고 또 세금의 측면에서도 잘 절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불확실성 시대에서는 저는 딱 답을 찾는 건 하나입니다. 국가에서 확정한, 국가에서 인정하고 확정한 세법 안에서
국가가 지원해주는 솔루션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세법 안에서 확정지을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가져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 안전자산이나 수익성이 될 만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할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트테크를 파게 됐고요. 아트테크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보통 온라인상에 떠도는 아트테크의 내용하고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공동 투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아트테크 영역에 공동 투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도 있지만 그리고 투자 조합의 영역도 있고 뭐 렌탈의 영역도 있고 뭐 VIP 플랜으로 상속 증여까지 다 있습니다. 법인 플랜도 있고요. 이제 그런 얘기는 오늘 할 수는 없어요. 그것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혀 이게 무슨 자리인지 모르고 오셨거나 아니면 아예 그림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그 15년 동안 금융 컨설팅을 할 때 저는 수천 명의 고객을 만드는데 그 중에는 수천억 자산가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우리나라의 뭐 대기업 수준에 이제 이런 해당되는 기업도 있고 제 고객 중에는 근데 그분들조차도 이 아트테크나 이 그림의 영역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VVIP 영역이었던 거죠. 그럼 왜 이렇게 미술 시장에 진입하기가 힘들었고 왜 이걸로 주변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지 못했냐? 그러니까 저도 주변에 자산가들이 많았지만 이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들어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고 이런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거리감,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이건 나와 너무 멀어. 그렇게 느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시장 분위기는 어떠냐면 이 그린테크가 많이 공공연하게 알려졌고 사실은 MZ세대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갔고 이미 이거에 대한 정보와 찾아보시면 뭐 변호사님들도 뭐 이거 강의 자료가 많이 있어요. 공식적인 강의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금 진입 장벽이 좀 무너졌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드럽게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BCAC를 아세요? BCAC 들어보셨어요? 흔히 우리는 BCAC 하면 뭐가 생각나요? 기원전. 네, 맞습니다. 기원전 기업. 이제 뭐 성경적으로 보면 뭐 비포 크리스티, 뭐 애프터 크리스티. 과거의 BCAC 개념이 아니라 지금의 BCAC는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입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그 이전이냐 그 이후냐를 딱 그 구분해서 경제 패러다임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 이전의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엘리트 집권 사회입니다. AC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하면 대중주도 사회입니다. 뭐가 틀려지냐면요. 이 엘리트 집권 사회에서 우리는 흔히 한 예를 들면 방송국이나 PD 개념이 예를 들면 주가 돼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BTS나 인플루엔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컨텐츠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이 하드웨어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BTS가 찾아와서 PD한테 찾아와서 내가 이러한 거를 연출해 갖고 왔는데 이런 드라마 하나 찍으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이제는 찍어야 되는 거예요. 방송국이나 PD 개념이 이제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컨텐츠들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는 이 시대 때는 엘리트가 집권하던 시대 때는 규제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중앙화에 의해서 움직였고요. 공간화에 의해서 움직였어요. 지금은 어떠냐?
예, 코로나가 오고 나서 이 공간화는 탈공간화로 바뀝니다. 탈규제, 탈중앙화로 바뀝니다. 예를 들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이 MZ세대 직장인이 이 모 그룹사에서 근무하다가 회장님을 6시 1분에 딱 만났어요, 밖에서. 그 회장님이 예를 들면 자네 왜 인사도 안 하는가 그러면 그 MZ세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저씨 왜 그래요? 6시 이후에는 남이에요, 우린. 그렇게 얘기하는 게 MZ세대. 이 실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MZ세대들이 사실은 이 코로나에 가장 주도적인 이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MZ세대입니다. 지금은 MZ시대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규제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아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탈공간화, 탈규제와 탈중앙화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싶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있어요. 뻔히 증권사에서 리치펀드가 있어도 리치펀드로 가입 안 합니다. 이들은 P2P나 클라우드 펀드를 이용해서 가입을 하고 있고요. 이들은 다오나 커뮤니티가 중심입니다. 그 커뮤니티가 형성되면 어떤 물건을 갖다가 넣어도 다 팔립니다. 하나의 그 공간이 모임이 성립이 되고 우리 오프라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겁니다. 예. 그게 완성이 되면 그 커뮤니티가 완성이 되면 거기에 어떠한 걸 갖고 와도 이들은 다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이제 NFT와 메타버스 영역으로 가는 겁니다. 이들은 이미 오프라인 상에서의 부동산 투자로 내가 20억, 30억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서 이들은 조각 투자라든지 NFT 투자로다가 넘어간 겁니다. 그 세계에서는 자기가 10,000원을 투자해가지고도 10억짜리 그림을 같이 공동 투자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제도권에서 지금 우리가 해계면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40에서 60대의 이 중장년층에서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하고 아무리 지금 아니다 우리가 이거 부인해도 어차피 저희가 이 활성화된 시대에서 끝나고 난다면 10년, 20년 뒤에는 이 MZ세대들이 자리 잡을 겁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세력을 가져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일로 간다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무리 뭘 막고 있고 뭐 틀어 막아도 어차피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NFT나 메타버스 영역으로 갔을 때 지금 여기서 가장 핵심 아이템 뭡니까? 게임이잖아요. 게임. 그다음 두 번째 핵심 아이템 뭡니까? 바로 그림입니다. 그림. 예. 지금 이제 이 인플루언서들이 처음에 보세요. 먹방으로 인기를 끌던 게 이제는 뭘로 갔습니까? 먹방에서 재미 요소, 약간 그 뭐 짤이라고 그래서 뭐 개그 요소 이런 걸로 가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몸짱, 얼짱 이런 걸로 갔죠. 몸매 만들어가지고 뭐 맨날 저 인플루언서들이 뭐 운동하고 있고 저기 필라테스 하고 있었잖아요. 이 영역으로 가던 게 이제 뭘로 갑니까? 지금 테크 영역으로 갔다는 거죠. 이제는 재테크 영역을 올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역에서 지금 제일 많이 뜨고 있는 게 뭐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뭐 솔비, 그 다음에 뭐 헨리, 그 다음에 송민호, 그 다음에 뭐 이태성, 뭐 하정우 이런 연예인들도 보세요. 다 아티스트로 지금 가잖아요. 예, 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전부 다 지금 유튜버로 들어가고 있고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영역으로 다 들어갔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 아티스트 영역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계속 이들이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림 쪽으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진짜 논외예요. 저거는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이 핵심 아이템, 지금 저희가 디지털 자산이나 지금 온라인 공간으로 들어가 있고 NFT나 메타버스로 계속 진입을 할 때 지금 첫 번째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게 결국 그림의 영역을 빼놓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눈여겨봤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오늘 이제 그러면 포인트 공략에 대해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아트테크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진입 장벽을 좀 낮춰드린다고 했잖아요. 진입 장벽을 낮춰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이 그림의 영역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정말 제대로 아는 전문가를 만날 수 없었거나 내가 이걸 접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예로 제 친구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친구가 있어요. 매출이 작년에 한 250억 매출 수수료가. 근데 이제 뭐 대명그룹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기 순이익이 한 50억 났어요. 근데 이 친구 돈이 많아. 그러니까 작년에 한 그림 시장을 제가 소개해서 한 6억 정도의 초기 투자금으로다가 진입을 했고 김창렬 화백이나 이유한 화백 등의 그림을 사서 지금 현재는 이 친구 6억 투자했는데 25억이 넘습니다. 현재. 지금 당장 그냥 이 친구가 이거는 황금성을 바로 그냥 지금 처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한 20억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은 선물을 받았고요. 이제 이런 사례들이 제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진입장벽이 어려워서 못 들어가고 있었는데 저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뭐 제 주변의 회장님들이나 대표님들도 계속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칭찬도 받고 좋은 선물도 받고 저도 이거로 인해서 베네핏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입장벽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영업사원들이나 뭐 예를 들면 아트딜러라는 분들이 자꾸 돈 많은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만 찾아가려고. 절대 아닙니다. 세금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거나 뭐 돈 많은 사람들만 찾아가는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미술은 100% 그림에 대한 이해도와 호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진입장벽을 무너뜨리고 싶다면 즉 프로스펙팅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자를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소개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저 스스로는 미술에 대한 관심과 호감도가 있는 사람을 저는 첫 번째 대상자로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그 당사자가 됐든 그 배우자가 됐든 그 집안이 됐든 뭔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호감이나 관심도가 있는 사람을 저는 첫 번째로 쳐다봅니다. 그럼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저는 바라보냐? 당연히 저는 이 진입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건 당연히 지금 본인들이 어떤 목표하는 것들이 있고 그럼 내가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고 싶고 그러면 저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해칭해 드릴게요. 원하는 건 뭡니까? 우리는 플러스예요. 수익을 내는데 안정적으로 수익 내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시스템을 도입을 해드리든지 알려드리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이 그림의 가장 큰 차이를 저는 딱 얘기한다면요. 목표 수익률과 기간 수익률로 나뉘는 겁니다. 부동산은 목표 수익률을 정하면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정도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유리합니다. 단 좋은 물건에 좋은 물건, 좋은 작품의 경우. 자, 그림은 기간 수익률이 빠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회전율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림은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에 내가 매입한 거를 팔았다고 해서 내가 양도세를 내거나 폭탄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세금 얘기를 하겠지만 거의 양도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간 수익률을 노릴 수 있습니다. 기간 수익률, 회전율을 통해서 사고 팔고를 통해서. 그럼 내가 똑같이 2년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2년 안에 목표 수익률을 가져가긴 쉽지 않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 수익률도 높지만 기간 수익률에서 승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고요. 그림이나 부동산이나 그림은 호당 가치라 부릅니다. 엽서 한 장을 1호라 불러요. 엽서 한 장 사이즈를. 부동산은 평당 가치라 부릅니다. 둘 다 이 그 사각형의 그 가치를 놓고서 본다고 했을 때 좋은 물건과 좋은 작품은 역사상 거의 퇴보하지 않습니다. 잠깐 퇴보했다가도 다시 주춤했다가도 우상향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상향의 지표를 가져가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 웃는 자는 결국 뭐냐면 뚜껑을 열었을 때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절세했냐에 따라서 웃을 수 있느냐 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에요.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립니다. 어떤 작품을 샀냐, 어떤 물건을 샀냐에 따라 틀리겠죠. 근데 이제 통상적인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드릴 수 있고요.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날까봐, 그렇죠? 원금에 내가 손실이 날까봐 이게 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금융 일을 했기 때문에 뭐 보험 상품 하나도 최저 보증률이 있어요. 그 최저 보증률이라도 있으면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개런티 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개런티 제도. 예. 제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면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거 이제 이게 모든 아트테크의 영역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몸담고 있는 서정 아트에서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좋은 갤러리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나머지에 직결됩니다. 그래서 개런티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저희는 2년 이내에 뭐 80%, 90% 뭐 재매입 제도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개런티 제도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서 절세 전략이죠. 이거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정해진 세법상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또는 저희 갤러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원합니다. 그 이유는 1993년 이후로 1년에도 뭐 세법에 대한 정책이 뭐 1년에도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림에 대해서만큼은 93년 이후로 지금까지 특별히 달라진 게 뭐 한두 개 외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를 그냥 딱 떠올리시면 거의 대부분 손가락 빨고 있습니다. 예, 거의 대부분 화가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들이 예술인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그분들이 조금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잖아요. 어쨌든 너무 배고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또 세법까지 강화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시장에 대한 저희가 뭐 유명 작가들 많이 블루칩 작가들 많이 다루고 있지만 그분들 외에는 거의 대부분은 사실 배고픈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법이 강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다소 많이 완화가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몰라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많이 알게 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부동산과 그림 부분을 제가 뭐 얘기를 하자면 진짜 오늘 뭐 시간이 많이 모자르기 때문에 일단 뭐 조금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 이제 이 자료 보면서 좀 나온 얘기 가지고서 조금 얘기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PT 한번 제가 콘텐츠 순서는요. 미술 시장에 대한 트렌드 그리고 작품 가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 최근에 미술 시장은 1000% 1000% 간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작품을 잘 사는 법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미술과 세금 그리고 이 작품에 주목하라 그리고 구매 및 렌탈 프로세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술 시장을 지금 우리는 블루오션 시장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요. 이거를 아트테크라고 해서 아트 뭐 파이낸셜 테크놀로지 또는 아트 플러스 재테크의 합성어로 아트테크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과거에 명품족이라고 일컬었던 샤넬족들마저도 지금 이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국내에는 아트 페어가 지금 굉장히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올 9월 달에 국내에서 가장 큰 행사, 한국화랑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키아프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아트페어. 그 키아프가 코엑스에서 매년 열리는데요. 그 키아프가 올해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그 아트페어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프리즈라는 대형 그 전 세계 유명한 그 아트페어하고 같이 합작으로 올해 열리는데요. 코엑스 1층에 200개 정도의 국내 갤러리가 전시가 되고 2층에 해외 갤러리 200개가 들어오는데 전 세계 작가들 그리고 컬렉터들 그리고 슈퍼 리치들 이런 분들이 다 몰려듭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이 아트페어가 지금 만약에 열리게 되면 키아프 행사가 열리게 되면 저희 나라는 향후 최소 3년 한 5년 가까이 호황기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미술 시장의 세 번째 맞는 호황기고요 현재.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경제 지표들에 의한다 그러면 미술도 용가리가 아니니까 이것도 좀 주춤하고 타격을 받아야 되는 시점으로 가는 거였는데 요 아트페어 즉 키아프 행사가
워낙에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트로 치면은 올림픽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겁니다. 예, 이 행사로 인해서 저희가 좀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원천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재테크가 되니까 아트테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거고, 아트 딜러라는 잡이 생기면서 옛날에 이제 보험회사에 뭐 FC 잡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들도 이쪽 직업으로 많이 넘어오고 계시고, 이걸로 사실은 공식적인 자격증이 나가는 거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IADA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아트 딜러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영국에 있는 본 회사에서 저희가 자격증을 가져왔고 그걸 한국에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트 딜러 자격증이 나가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스폰 투자, 옥션 이런 단어들이 이제 계속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고요. 투자 시장의 새바람, 조각 투자, 그리고 그림 투자가 뜬다. 그림에 관심 없던 사람도 몰렸다. 아트 부산. 얼마 전에 아트페어 중에 또 아트 부산에서도 행사가 있었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더 이상 갈 데 없는 시중 자금, 그리고 샤넬백 대신에 미술품입니다. 집과 주식 판돈을 싸들고 달려옵니다. BTS도 찜한 투자 전환. 실제로 BTS나 뭐 그 빅뱅의 뭐 탐, 뭐 그다음에 뭐 G드래곤 이런 친구들은 굉장히 매니아입니다. 실제 신문 기사들을 좀 볼까요? 2022년 3월 1일 날 보통 키아프는 코엑스에서 열리고요. 화랑미술제가 그 세텍에서 열렸습니다. 하계올려. 저도 여기 갔었는데요.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희가 이 전시장을 작년, 재작년에 가보면요. 20대, 30대 아까 MZ세대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가보면 줄을 보통 한두 시간 기다려요. 저희가 프리뷰라고 해서 하루 전날, 행사 전날 VIP들만 모시고 하는 행사에 가도 VIP 티켓을 가져가도 2시간씩 줄 섰어요. 여기에 많은 그 화랑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런 키아프 같은 행사에 참여되는 그 화랑이나 그 갤러리 정도 수준이면 검증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저 화랑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 화랑협회에서 모든 미술에 대한 헤게모니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수만 개의 그 갤러리들이 있지만 화랑협회 회원사로, 파트너사로 가입되어 있는 데는 단 200개밖에 없습니다. 화랑협회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천경자 씨가 이거 내가 그린 그림이 맞다라고 해도 그 화랑협회에서 이거 위작입니다라고 하면 위작으로 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랑협회 파트너사인지 아닌지, 그리고 키아프 행사 같은 데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 갤러리인지만 파악해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옵니다. 이 화랑협회 200개 회원사 중에 지금 서점아트는 약 한 4번째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고요. 자, 그림 살려고 이렇게 텐트 치고 있어요. 이제는 옛날에 백화점 샤넬 프리뷰 프리세일 기간에 막 줄 서서 막 진짜 잠자고 그랬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아트페어나 갤러리 전시할 때 이렇게 서 있고요. 이분이 이제 한국화랑협회 회장입니다. 황달성 씨.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전체 미술 시장이 2022년도는 최소한 3배에서 5배 정도까지는 신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화랑미술제도 역대 최대 규모로 개막했고 첫날부터 열기가 화끈했다. 자, 미술 시장의 규모가요. 제가 작년에 그 모 기관에서 집계한 거 보니까 2조 정도라고 했는데 올해 3조 정도 규모를 보더라고요. 벌써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거죠. 2020년도만 해도 3,200억 규모였는데 지금 벌써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작품 가치 변화 한번 볼까요? 지금 작품 가치가 얼마나 지금 변화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유한 작가입니다. 이유한 작가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국내 작가 중에서 작품 가치가 가장 높고요. 외국 유명 갤러리에도 지금 페이스 같은데 또 지금 전속 작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에도 미술관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뜨고 있는데요. 지금 36년생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여기 왼쪽에 동풍이라는 작품은 이거 150불짜리인데, 자, 한번 보시면 2019년도 10월에 한 24억 정도 했는데요. 2021년도 8월 2년 만에 45% 상승했죠. 이건 워낙에 객단가가 세기 때문에 45%도 엄청 난 거죠.
박서부 작가는 이제 우리 아까 소개했던 우리 뒤에 팀장님도 올해 들어갔어요. 이게 아마 올 4월, 5월 달에 들어가셨는데 3.3억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한 20-30% 올랐거든요. 벌써 두세 달 만에. 이게 지금 이 작품은 1억 7천이었는데 2016년도에 한 지금 현재 5억 8천 234%가 상승했네요. 쿠사마야는 전 세계 지금 작가 중에서 현재 생존 작가 중에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 상승률 굉장히 높고요. 이게 1호짜리였어요. 1호. 아까 제가 얘기했던 1호면 또 엽서 한 장만한 사이즈입니다. 이게 10년 전에 한 3,800 이런 게 지금 6억이니까 1,500%입니다. 15배 정도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호짜리인데 쿠사마는 이런 작은 것들 굉장히 인기입니다. 9천만 원 하던 게 19억, 18억, 1900% 정도. 저희가 작년에 8호짜리 한 8호 정도, 10호보다 좀 작은 거를 한 3억 정도, 3.5억인가에 매입했는데 지금 25억이 넘습니다. 홀더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구원 작가는 제가 이제 서정의 이대희 대표가 저한테 야,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억 단위 이런 거 말고 그냥 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그림 사가지고 좀 수익 날 만한 거 없냐 그랬는데 우구원 작가랑 작년에 저한테 진짜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골라준 게 우구원 작가인데 10,000% 올랐어요. 10,000%. 그 100만 원짜리가 올해 아트페어에서 1억이 나갔습니다. 1억. 1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우구원 작가도 보시면 뭐 2000년도 전시가 뭐 2020년도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작가도 지금 보면은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신진 작가들이에요. 이분은 우구건 이런 친구는 운영태, 뭐 김선우 이런 친구들은 이제 최근에 빛을 보는 신진 작가들입니다. 944%, 1000%. 물론 이제 기간이 다 틀리지만 저희가 작품을 잘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저희는 블루칩 작가의 작품을 거의 대부분 구매합니다. 우량주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블루칩 작가의 작품인지 아닌지 어디서 보냐? 우리나라 국내외 작가들의 옥션 경매 그 순위가 있죠. 1위부터 50위 안에 드는 사람이 아니고는 저희는 아예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특히나 1위부터 5위 안에 있는 작가들을 거의 대부분 진행합니다. 낙찰률을 보시면 70-80%대에 육박하고요. 출품수 낙찰 총액을 한번 보세요. 이유한 작가는 지금 뭐 228점 중에 낙찰수가 뭐 180점, 80%에 육박하죠. 그러니까 이런 작가들을 해야만 황금성이 높다는 건 뭐예요? 제가 부동산을 사든 뭘 사든 물건을 샀으면 그거를 다시 되팔아야 수익이 나잖아요. 안 팔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결국 리세일이 가능해야 됩니다. 리세일이 원활해야 되고 거기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을 블루칩 작가, 일단은 옥션에서 경매 순위가 높은 작가들, 그리고 지금 작품 가치가 많이 뜨고 있는 분들, 아까 앞에서 저런 백데이터를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씩 오르고 있는지 주식 차트처럼 저희가 그 백데이터를 보고 있고, 그래서 황금성이 높은 작품들을 구매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런 신뢰 있는 갤러리에서 해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트페어에 계속 나가고 있는지, 어떤 작가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한국화랑협회의 회원사, 파트너사인지.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저희 오늘 뭐 서정아트나 이런 갤러리를 소개하려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이제 대략 이런 규모의 갖고 있다는 것만 그냥 보여드리면서 이 볼륨이 안 나오고. 아까 줄여놔서.
부산 LCT에도 있고요. 서울에는 을지로 을지센터, 을지사가역에 을지 트윈타워에 있고요. 그다음에 강남에는 여기 선정능력에 강남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요. 갤러리 사업을 해보면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강북에는요. 안국동, 인사동, 뭐 을지로 요 정도에 있고요. 강남은요. 청담동에서 딱 그 선정릉 사이 뭐 많이 가봐야 처병원, 건주역, 희한하게 역삼동, 강남역, 이쪽 서초, 유대역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분당, 판교, 네. 이거를 그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다음에 분당, 판교, 뭐 일산, 뭐 인천, 경기권에 아무데도 그러니까 잘 되는 데가 없어요. 갤러리 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거의 뭐 다 없애고요. 충청 뭐 다 없습니다. 대구가 좀 되는데 대구도 갤러리 형태로는 잘 안 돼서 저희도 했다가 대구는 현대백화점 뭐 자스민 고객이라고 해서 한 달에 카드 5천만 원 이상 쓰는 고객들만 모아놓고 거기서 한 2달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해요. 대구. 광주도 잘 안 돼갖고 광주도 해다가 뺐습니다. 그리고 부산. 부산이 서울 다음으로 했다는데 지금은 서울보다 더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산이 좀 갤러리가 잘 되고. 그래서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강북은 좀 어려운 갤러리들이 많죠. 화랑이나 이런 데. 그래서 강남, 서울에서 강남, 그다음 부산 끝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수만 개 갤러리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화랑협회 파트너사도 많지 않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갤러리가 많지 않다.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좀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도 부동산도 전문가한테 많이 의뢰를 하고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취등록세, 뭐 보유세,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나 홍콩하고 우리나라는 관세도 없고요. 거래세, 뭐 부가세,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술품은 취득 자산이 아닙니다. 취득 자산이. 그럼 마지막에 뭐만 남냐면 매각가만 남습니다. 매각가. 양도 시점에 파는 시점에 양도 가액만 남는 겁니다. 양도 차익이 아닙니다. 양도 차익에 대해서 원래 세금을 내는데 매각가만 남는 겁니다. 처음에 얼마 주고 산지가 남지 않아요. 그러다가 감정, 가격이 부동산은 공시지가와 시가가 있다 그러면 그림은 시가만 존재합니다. 만약에 상속의 개념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내가 이걸 얼마에 신고할지는 양심적으로 수면 위로 얼마에 할지 수면 위로 내릴지 얼마에 할지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시가만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나와서 세무조사를 해서 이 작품이 지금 시가가 얼마인데 너 이거밖에 안 냈냐 그냥 뭐 진짜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나오겠지만 시가만 일단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가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 겁니다. 아까 이제 기타소득세 22%죠. 그 주민세 포함하면 간접세 포함하면 22% 세율로 가는 거고 그래서 통상 저희는 그냥 이 소천 작가의 작품인데 너희가 10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그냥 세금을 2.2%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2.2%. 그리고 필요경비 80% 인정받은 아까 1억 미만의 작품이라든지 10년 이하의 작품은 4.4%라고 그냥 편하게 얘기합니다. 분리가세고요. 그래서 아까 이 공식 구하는 공식이 있었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1억짜리가 10억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은 의미가 없습니다. 취득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차익이 9억이 났든 뭐하든 상관없이 마지막에 매각한 금액 10억에서 그냥 90% 필요 인정받습니다. 필요 경비로. 그럼 1억만 남는 거예요. 90% 인정받고 이 1억에 22% 세금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품을 주목하라. 제가 아까 예시를 드렸죠. 김창렬 작품은 이제 물방울이라고 해서 물방울이 막 실제 물방울처럼 막 그림에 보여요. 도상이 얼마나 좋느냐에 따라서 또 이분이 물방울 그림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스타일로 언제 그렸냐에 따라서 작품 가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틀립니다.
작년에 제 친구 하나가 이 작품을 통해서 한 작품을 통해서 돈을 많이 수익을 냈고요. 박서보 작품은 박서보 화백님 아까 제가 우리 옆에 팀장님이 올해 본인도 구매했고 저도 지금 이제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서보 화백님은 정말 이 지금 국내 팬덤이 많죠. 윤영근 화백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핫한 화백님이시고 이유한 작가님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 생존 작가 중에서는 지금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뭐야 이거 점, 선, 면, 뭐 줄 하나가 있고 뭐 네모가 있는데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정말 이 그 세력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상화 화백님, 하동원.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이제 추후에 만약에 아트테크에 관심을 갖고 만약에 어떤 팀이 생기든 뭔가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면 저희가 몇 가지 특전을 이제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이정수 회장님이 좀 끝나고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매달 세일즈 리스트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한번 관심 갖고 보세요, 아니면 공투를 해보세요라는 정리를 해서 제가 이 얘기는 회장님께 안 드렸지만 그런 세일즈 리스트를 매달 초에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춘환 선생님은 서정 아트의 부친이시고 메인 작가시죠. 그래서 근현대 작가 5인방을 뽑아라 그러면 저는 김한기 하배, 그리고 이유한, 그리고 김창렬, 그리고 박서보, 그리고 앞으로 가장 작품 상승률이 높을 이춘환 화백님 이렇게 5분을 뽑고 싶고요. 약 한 50년 이상 동양화를 그리셨고요. 그리고 산해의 기운, 빛결, 다랑아리, 매화, 뉴빛결 이런 시리즈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통 이런 화풍들을 많이 했어요. 산의 기운, 다랑아리, 그다음에 빛결 이런 시리즈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 지난달에는 사치 갤러리에서 2주 동안 전시를 하셨고요. 주로 뉴욕 올 상반기 뉴욕 베이스로 많이 움직이셨고 또 중국 폴리옥션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태리 나폴리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실 거고요. 올 연말에 이춘환 미술관이 생깁니다. 사치 갤러리 이후에 지금 굉장히 핫하게 많이 주목되는 작가시고요. 다음 그리고 이제 사치 갤러리에서 전시했던 모습인데 영상으로 안 돼 있죠? 영상으로 돼 있나요? 네, 한번 보죠. 여기 영국의 사치 갤러리입니다. 세계 3대 갤러리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에서 이 사치 갤러리에 전시된 작가가 많지 않습니다. 아까 이유한 화백, 그다음에 또 그 연예인 중에서는 송민호 씨가 이슈가 됐던 것도 이 사치 갤러리와 관련해서 전시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됐고요. 원래는 이제 동양화 베이스로만 그림을 그리시다가 다랑아리나 뭐 산의 기운 제일 많이 그리셨어요. 매화나.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추상화의 물결 그리고 단색화들이 뜨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단색화들이 아까 얘기한 박서보 화백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단색화가 많습니다. 이완 화백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화풍으로 많이 바뀌셨고요. 이런 산의 기운 이런 거는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게 중국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에너지를 느끼는 걸 좋아합니다. 이 작품도 굉장히 요즘 인기가 많아요. 그림에서 주는 어떤 느낌들 여러 가지 것들을 받을 수 있지만 좋은 그림을 보면서 에너지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이춘환 화백님은 그림 자체가 산의 기운이에요. 우리나라의 계룡산, 좋은 산들의 다 그림으로다가 승화를 시켜놨고요. 그리고 레드산 이런 거는 지금 중국이나 지금 현재 폴더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 중입니다. 지금 뭐 예를 들면 이유한 화백이나 이런 분들은 벌써 이미 20억, 30억대에 갖고 있지만 이춘환 화백님은 호당 1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아까 100호 정도의 사이즈가 됐을 때 뭐 한 1억 5천. 네. 그래서 20호, 30호짜리 뭐 이런 거는 봉투로도 또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랬어요. 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작가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가 시장에서의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겠죠. 실제 그 갤러리에 와서 보신 분들은 이 작품들을 보면요 굉장히 빠져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강남에 신소의 그 여성병원이라고 이제 또 유명한 여성병원인데 거기 이제 소개받고 또 원장님이 국내 최초로 갤러리형 병원을 짓습니다. 거기 컨설팅을 해달라고 해서 그 병원을 아예 지금 제가 다 세팅하고 있는데요. 르 라이징 작가부터 이춘하 하백님, 그 다음에 브루칩 작가 이런 걸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뢰들이 제가 들어온다는 거는 지금 삼성의 뭐 예를 들면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미 이름을 지을 때 다 뭐 아트 모모로 다 짓거든요. 그리고 뭐 주상복합, 강남의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도 거의 대부분이 아트 뭐 또는 갤러리형 뭐 주상복합, 갤러리형 오피스텔, 갤러리형 아파트 다 그게 붙습니다 앞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동산이 제일 빠른데 부동산 시장부터 먼저 그 바람이 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마저도 그렇게 지어달라고 하고 있고요. 심지어 저는 이제 그 목사님들 모임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목사님들 이제 교회 건축하거나 중축하실 때도 갤러리형으로 져달라. 1층에 갤러리형 카페 내주고 그렇게 해달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을 주목하라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호당 가격 현재 그리고 이렇게 상승해 왔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요. 네,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VIP 플랜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들 프로세스나 구매 이런인데 오늘 여기 강의에서는 이 내용까지는 안 들어갔고요. 다음 여기 이제 병원이나 건물이나 뭐 개인 수장구나 뭐 사무실이나 이런데 자택이나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